청소년 원탁 토론의 정성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현주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아침은 먹고 다니십니까? 성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선생님께 체벌로 상처를 받진 않으셨나요? 또 일한 만큼 대가는 받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야간 자율학습은 강제로 시행되고 있고 어떤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청소년 인권 문제.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래서 청소년 원탁 토론에서는 6월 한 달 동안 기획특집으로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청소년 인권의 문을 여는 첫 시간으로 민주화의 도시, 태양의 도시, 빛 고을 광주를 찾았습니다. 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인 인권, 특히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오늘 함께 토론할 토론자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연 토론자.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전한 여학생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남자 같은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남자 같은 패기와 열정으로 토론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모든 학교의 진정한 주인이 학생이 되는 그날 꿈꾸는 광주고등학교 2학년 서호건입니다. 좋은 의견으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살레시오 여고 조진영입니다.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랑받기 충분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함께 좋은 토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학생회 모임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운송고등학교의 전천우입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무척 떨리는데요. 비록 제가 주민을 많이 못했지만 제가 평소에 청소년 인권에 대해 느끼고 생각했던 것을 거침없이 한번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조아라입니다. 오늘 모두 함께 즐겁고 뜻깊은 토론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이 토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레시오 여고 2학년 조경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으로서 몇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멋진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깨어있는 생각과 실천적인 행동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지성이 되고자 하는 숭덕고등학교 3학년 기충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청소년 인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주 토론자와 더불어 30분의 광주 청소년 여러분들 함께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청소년 헌장을 살펴보면 청소년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인권 사안들을 보면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인데요. 먼저 토론에 앞서 청소년 인권을 다룬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자료화면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적이야? 이래가지고 대학 가? 넌 어떻게 맨날 그 뭐 영상이니 쓸데없는 거 한다고? 공부를 언제 하고? 이래가지고 언제 대학 가니? 내가 정말 생각하면 좀 답답해 미치겠어. 도대체 네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니, 뭐가? 이 대가통을 그냥 다 쪼개서 나 뭐가 어머님 나에게 언제나 고중시다.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맨날 똑같은 얘기죠. 너 대학 어떻게 가려고 그래? 내가 한마디를 하면 벙어리냐고 탓입니다. 하는 대로 다 해줘도 그냥 왜 그렇지? 과외시켜줘, 학원 해줘. 내 목소리가 작았었나? 내가 그때까지 못해준 게
뭐 있어? 오늘은 정말 크게 말해야겠다. 너가 지금 이때까지 사는데.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예? 너 벙어리야? 왜 입만 뻥긋거리고 말도 안 해? 이거 병신 아니야? 아, 꼴보기 싫어. 들어가 이 새끼야. 들어가. 들어가라니까. 앉아. 대학 갈 거니? 네, 갈 건데요. 야, 대학 갈 거냐고. 갈 거라니까요. 야, 이 새끼야. 벙어리야? 말을 해, 말을, 임마. 말을 해, 말을, 임마. 대학 갈 거냐고. 야, 이 새끼야. 응? 이 새끼야, 이게 성적이야, 어? 이게 성적이냐고, 이 새끼야. 야, 자퇴하고 공장 가서 돈이나 벌어, 이 새끼야. 예? 야, 이 새끼야. 으유, 이 새끼야. 으유, 이 새끼야. 말을 해, 말을 해, 이 새끼야. 난 네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장난감이 아니란 말이다. 그딴 소리들 제발 좀 그만해라. 야, 너 이 성적 갖고 대학 가겠니? 제발. 응?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에이, 죽으려고 이런 소리가 나에게 안 들렸으면. 너 어디서 배워먹은 수작이야? 가서 놀아라. 알았지? 아니, 가서 놀으라고. 어? 저기 가서 놀으라고. 야, 뭐라고? 야, 말을 해라, 말을. 입만 뻥긋거리지 말고. 너 벙어리냐? 어? 뭐 귀에 처박힌 것도 아니고 무슨 벙어리처럼 말할래, 니? 네, 잘 봤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성적 네. 때문에 무시당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 인권의 피해자였던 청소년, 바로 그 당사자가 청소년 인권의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섬뜩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저에게도 굉장히 섬뜩한 사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청소년 인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연 청소년들은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과연 청소년들은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청소년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청소년들은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먼저 오늘 논의에 앞서 청소년 인권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리하신 모든 청소년분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에 대한 의견은 앞에 계신 표시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 생각하신 후 하나, 둘, 셋을 외치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파란색 표시판을,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간색 표시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평소 청소년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제가 빨리 세봤는데 반으로 딱 갈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청소년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하신 분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아까 빨간색 들으셨죠? 네, 흰 조끼 입으신 분들 이야기 들어볼게요. 저는 대성여고 2학년 나혜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그리고 입시에 신경 쓰다 보면 그렇게 청소년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시간이 난다 해도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갖지 청소년 인권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시간적 여유가 우선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평소 청소년 인권에 대해 관심이 있다라고 답하신 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빨간색 옷 입으신 분. 저는 숭덕고등학교 1학년 최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소에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특히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보냐면 학생회 활동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할 경우에 학생이 주체가 되어서 학생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주체가 되거나 아니면 학생의 의견이 무시된 채 학교에 유리한 쪽으로만 그리고 공부에 유리한 쪽으로만 그리고 입시에 유리한 쪽으로만 이끌어가는 학교 정책이 있을 경우에 저는 학생들의 인권이 정말로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 자리하신 토론자분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해 주셨는데요. 평소에 청소년들이 청소년 인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느 토론자부터 말씀할까요? 예, 임주현 토론자. 네, 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피켓 들기로는 저는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피켓을 들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단체 활동을 했었으니까 청소년 인권에 대해 자세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원탁 토론 나올 때 저희 반 애들이 저한테 주제가 뭐냐 물어봤을 때 제가 이번엔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하냐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따지고 보면 청소년 인권이 저희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은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여론에서 청소년 이야기 자체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나온 뉴스는 거의 드문잖아요. 거의 뭐 이라크 포로 이야기라든가 그런 거밖에 나오지 않고 청소년 인권에 대해 자세히 나오지 않고 뭐 교사 체벌에 관한 뉴스가 나와도 한 번만 뉴스를 하고 거의 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정보화 사회인데 대중매체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회인데 대중매체 자체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으니까 청소년 인권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어떤 토론자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청소년 인권에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맞으면 그냥 아프니까 기분이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 인권의 침해를 받아서 기분이 더럽다 생각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주현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조아라 토론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게 인권 교육이라는 건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권 교육을 제대로 받아왔다면 자연히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서는 인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관심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조아라 토론자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청소년 인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청소년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어느 토론자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서호건 토론자. 예, 청소년 인권이라는 것은 청소년이 당하고 있는, 청소년이 겪는 일에 있어서 청소년 스스로가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청소년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청소년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100%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미흡할 수 있는 점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의 인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건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순 토론자. 예, 어느 사람이든지 자신이 존중받지 않기를 원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아직 성인이기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보호받고 존중받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청소년 인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진영 토론자 어떠세요? 네, 먼저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인권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권리 또한 그 인권의 하나의 범주로서 속하게 됨으로써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사항을 들어보자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청소년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평소에도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떨 때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느끼세요? 네, 조아라 토론자. 네,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께서 신체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체벌을 하실 때나 성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하실 때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정에서는 자신이 가정의 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또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공부만 하면 돼 라는 식의 강압적인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사회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겠는데요. 우리가 성인과 같이 똑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조차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인데요. 그럴 때 저는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네, 조아라 토론자 구체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네, 서호건 토론자. 예, 저는 오늘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EBS 이 토론을 참석하기 위해서 광산구에서 여기 서구까지 버스를 타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 내렸는데 제가 이쪽 지리를 잘 몰라서 택시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께서 여자분이셨는데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는 거리를 제가 가게 되니까 매우 짜증을 내면서 왜 타야 되는가, 그냥 걸어서 가지, 이런 형식으로 반론을 하셨고, 그렇게 가던 중에 바로 옆에 어떤 분이 서 계셨는데 저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합승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목적지 이 청소년 수련관으로 데려다 주지 않고 그 근처에서 이쪽으로 걸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라, 이런 식으로 저를 태우셨습니다. 과연 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른과 똑같은 그런 자격 조건에서 왜 저는 그러한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에 대해서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네, 서건 토론자 매우 억울하셨나봐요. 네. 이번에는 다른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순 토론자. 예, 제가 청소년 인권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할 때, 해볼 때는 모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증에 대해 방해할 쯤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학생으로서 인정받지 못해서,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그 청소년증이 확실시 되자 그 청소년들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저는 청소년 인권이 보장받는다는 것이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그것이 청소년 인권인지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몰랐던 인권 사항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지금 현실에서의 청소년 인권 실태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접하는 환경을 크게 가정, 학교, 사회로 나눠볼 수 있죠. 과연 이곳에서의 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인권 점수는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인권 상황은 제각각 다양하겠지만서도요. 지금부터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고유한 권리인 인권. 과연 이 땅의 1318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있을까? 청소년 인권에 관한 한 조사에 따르면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권 점수는 가정이 100점 만점 중 73점, 학교는 52점, 마지막으로 사회는 55점이 나왔다. 이처럼 가정의 인권 점수가 가장 높았던 이유로는 혈연 관계와 가정의 보호 기능을 들었고, 학교는 교칙 문제와 성적으로 인한 차별 문제가 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정도 최근 이혼율 증가와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가정 내 청소년의 인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나에게 속한 하나의 그 소유물처럼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끌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부모의 말에 복종해야 되고 이제 이러한 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가정 안에서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아주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친숙한 곳이어야 할 학교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말로서 하면 알아듣는 나이이고 그런데 꼭 그렇게 출석부를 머리를 때리는 식으로 해서 야자랑 연교시도 학생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시키니까 하는 거. 앞머리 15cm면서 눈썹을 넘으면 안 된대요. 근데 앞머리 15cm면 100% 눈썹을 넘을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세졌어요. 그 어느 곳보다도 먼저 청소년의 인권을 생각해야 할 학교. 하지만 청소년의 머릿속에는 권리보다는 해야 할 일만 존재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속 청소년들의 인권은 어떤 모습일까? 사회 속 청소년의 인권 문제로 주로 거론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37.5%가 경험할 만큼 일반화됐지만 아직도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10시에 끝내주셔야 되는데 좀 오버해서 할 때가 있어요. 30분 정도. 그런 거 좀 힘들어요. 시급도 안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친구가 한 5일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5일 한 게 안 나오고 3번 한 거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인권. 하지만 청소년에게 인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다. 과연 대한민국에 청소년 인권은 있는 걸까? 네, 현재 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봤는데요. 과연 대한민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인권은 있는 건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곳에 계신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봐야겠죠? 네, 역시 현장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의견은 여러분 앞에 있는 표시판을 들어서 답해 주시면 되고요. 청소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파란색,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간색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인권은 있나? 자, 하나, 둘, 셋, 펴주세요. 네, 이번에도 반반씩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내려주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예, 이상효 토론자. 예, 저는 대한민국에 청소년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이 공부와 특별활동 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들이 모르는 그런 청소년들이 인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토론하는 것도 문화적인 일, 그러니까 청소년 인권을 보장받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소한 학교 생활부터 넓게는 이렇게 문화적 일까지 우리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과 또 일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효 토론자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시네요. 예, 다른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준영 토론자. 네, 저는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이 많고 있기 때문에 인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제도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발, 복장에 대한 규제는 과연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일까요? 네, 저는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들은 저희의 개성의 표출 자유를 억압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면에서 보았을 때 부모님들께서 너무 일방적인 언어로 저희들에게 대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가정에서의 대화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일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학교,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권이 침해받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또 다른 의견자의 서호건 토론자. 저는 청소년 인권이 현재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청소년 인권이 있다고 하면 청소년 당사자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표출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가 청소년들에게 와 닿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및 사회 및 가정에서 과연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표현을 표현했을 때 과연 그
그러한 사회와 그런 데서 어떠한 반응으로 되돌아오는가. 현재 그러한 반응이 적절하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인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말만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서건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기충만 토론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나라 청소년들은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나라 학교 학생회 활동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회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단체나 기관은 예를 들어 하자센터나 청소년 수련원이나 청소년 센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청소년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저희 나라 청소년 인권이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 인권이 점점 보장받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른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연 토론자. 네, 저는 기춘만 토론자분과 다른 의견인데요. 과연 그게 기간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활동을 했느냐가 문제죠. 활동을 잘 하지 않는 데다가 홍보 부족으로 정작 그 청소년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청소년에 해당되는 말인데 청소년들은 정작 그거에서 모르고 떠들어대는 거 어른들만 떠들어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경순 토론자님께서 청소년증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학생증을 내면 영화관에서 할인을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과연 어떤 학교를 다닌 학생이 청소년증을 낼 리는 없죠. 자기 학생증을 내는데 청소년증을 내는 사람은 자퇴를 한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학생이 청소년증을 낸다는 말은 자기가 학교를 자퇴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되고 그럼 그 순간에 그걸 받아들이는 그 어른이 아이가 자퇴를 했구나. 자퇴를 했으니까 나쁜 아이구나 라는 인식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권 침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청소년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아라 토론자. 네, 저는 성인과 청소년 모두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를 들자면 청소년에게 무슨 권리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 말만 알아서 잘 들으면 된다라는 식의 선입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적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예로 들자면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권리가 침해를 받는 경우에도 그 권리가 침해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고 그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남의 권리도 지켜줄 수 있는데 정작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아라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충만 토론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충만 토론자 말씀해 주시죠.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나라 청소년들은 입시 문화라는 특이한 문화가 있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이 소위 명문대라 부르는 대학교에 가기 위하여 모든 성적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러한 성적에 의하여 인권이란 것은 있거나 잠시 내버려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입시주의 문화로 인하여 권위주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문화라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학부모나 교사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충만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번엔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호건 토론자. 기충만 토론자께서 학생들에 대한 의식적인 미흡 사항이 우선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근본적 원인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권적인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어떤 자각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지 절대 학생들 스스로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약간 부족한 논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전천후 토론자 의견도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저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 사회에서 직접 어떻게 사회의 성원으로서 커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학교가 되어야 되는데요. 대학을 가기 위한 그 과정으로서의 학교만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그 학교 문화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절대 학생들을 공부만 잘해라, 명문대에 가라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한 진정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만이 학문의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공부를 합니다. 나머지 특기를 살려주는 이러한 그러니까 예술이나 그 체육이나 그런 부분에서 특기를 살려줍니다. 네, 저도 다른 나라에서는 특기를 살려주는 교육을 한다는 말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인권과 어떤 관련이 있죠? 예, 단지 청소년을 공부만 하는 기계로만 생각하지 않고 각자 개인의 그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학생들을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 개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충만 토론자. 예, 서학원 토론자께서 인권 교육이 없어서 청소년 인권이 발전을 못하고 있으시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교육이나 교통법규 교육이 없어서 성범죄가 줄지 않으며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문제는 인권 교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 청소년들이 인권을 찾으려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충만 토론자 의견 잘 들었고요. 네. 이번엔 이상효 토론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청소년들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먼저 피해의식을 먼저 느끼는데요. 그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청소년들이 먼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데 저는 의문을 품습니다. 즉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고 난 다음에야 그런 자신의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학교에 아무 데나 침을 뱉고 껌을 씹고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는 다음에 뭐 그런 자신의 권리를 말하는데 이건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무를 지키고 그 다음에 난 다음에야 권리를 주장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효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눈이 반짝반짝거리시는 저 뒤쪽 중앙에 분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자기소개 간단히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동아여고에 다니고 있는 장보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인권이 굉장히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 미션스쿨의 학생이 청소년 인권 단체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아서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션스쿨에서는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수업을 하지 않고 종교의식을 드린다고 합니다. 강당에서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교의식에 참여를 하는 것이 학생 개개인의 종교가 이렇게 존중이 되어서 이렇게 종교를 믿는 학생들 위주로 참여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학교에서 강압적으로 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태도가 불순할 시에는 운동장에서 이렇게 강력한 체벌로 다스린다는 것을 다스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체벌 정도가 어찌나 심했는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지 그리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아직 미약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좀 화가 나는 기분입니다. 네. 네, 이쪽은 더 눈빛이 반짝거리시는데, 네, 저기 그러나요? 꼬무이 남방 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성여고 신문부 회장 이세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 인권 문제는 스스로의 자각성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어제 보았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웰튼 아카데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건 죽은 시인의 사회의 배경이 된 학교입니다. 거기 한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처음 부임을 하셨어요. 그 학교에서 5명의 학생이 그 선생님의 수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수업을 인권 교육이라고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기에게 자유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게 있죠. 자유가 인권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스스로 원하는 자에게만 온다.
왜냐고 물어보시면 참 고마울 텐데 왜냐면 5명이 네, 감사합니다. 5명의 학생이 선생님의 수업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 지금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명만이 선생님을 자르려는 학교에 대항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명. 한 명은 교장 선생님께 선생님이 자기를 조장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요. 또 한 명은 선생님께 자유를 부여받았지만 그 자유를 권위에 의해 상실한 나머지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권위에 굴복해서 서명을 했고요. 결국 선생님은 학교를 떠났고 학생들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얻는 자에게만 자유와 인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청소년은 아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고나 행동에 있어서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청소년은 독립된 주체인지 아니면 보호의 대상인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을 현장 조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 청소년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고 질문을 할 텐데요. 네, 대한민국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색 표시판을, 아니다, 독립된 주체다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 표시판을 들어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과연 어떤 존재일까? 자, 하나, 둘, 셋. 네, 역시 이번에도 반반인데요. 파란색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청소년은 독립된 주체일까요? 아니면 보호의 대상일까요?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임주연 토론자. 네, 저희는 일단 독립된 주체라는 말의 해석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독립된 주체라는 말 자체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스스로 갖고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보호받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청소년들이 생각이 어리다는 것을 뜻한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이 어리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소년들은 특히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할 만한 사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자신 스스로 갖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청소년 스스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독립된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청소년이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상황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임주연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경순 토론자. 예, 저는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청소년 자체가 어른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난간에 봉착했을 때 부모님이나 어른을 찾아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청소년 자체도 자신을 누군가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5년 중에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학원 토론자 말씀해 주시죠. 저는 현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은 독립된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조경수 토론자께서 보호를 항상 의존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회와 국가의 교육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학생들이 키워져 왔기 때문에 의존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정말로 청소년이 본질적으로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청소년은 자신의 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좋은 쪽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것은 과도기적 그런 기관 안에 있는 한 개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일탈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 보호의 범주가 언제든지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고 청소년들은 우리가 끌어안은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러한 범주는 좀 너무 넓다고 생각됩니다. 네, 서건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아라 토론자. 네, 저는 서건 토론자와 약간은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대체로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법으로 보호라는 명목 아래 청소년의 인권을 또 다르게 침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호를 하다 보면 막상 청소년이 사회에 나가서 진정으로 자신의 주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를 다루듯 너무 보호를 하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되는 영향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이 독립적인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은 독립적인 주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상혁 토론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은 경험을 통해서 자아 형성 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다고 봅니다. 또한 이 시기에 청소년들이 그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유혹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휩싸이기 쉬운데요. 그것은 곧 자제력이 부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며 우리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청소년은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이번엔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진영 토론자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상효 토론자가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의견인데요. 네, 외부의 의혹에 대해서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런 유혹을 많이 당한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은 유소년과 청장년층의 중간적인 조금은 모순적인 위치이긴 하지만 유소년을 완전한 부모의 그늘에서 독립될 수 없는 그런 유기체로 본다면 저희 청소년은 조금은 자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진영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기 뒤쪽에 계시는 참관인들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여기 두 번째 계신 이분 들어볼게요. 성고 3학년 박민국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그 영화에 대한 할인이나 뭐 버스 할인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청소년들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간섭받고 있다. 인권 침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간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차분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쪽에 계신 참관인 분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가운데 연두색 줄무늬. 저는 광주여고 2학년 박주연입니다. 물론 청소년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나 때로는 기성세대들에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런 자각을 충분히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거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각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봐서 꼭 기성세대들의 보호나 그런 양육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분만 더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이쪽 맨 끝에 분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동아저고등학교 류진입니다. 네, 저는 청소년이 독립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학생 독립운동과 4.19 우거, 5.18 민주항쟁 등에서 역사의 고비마다 자유와 정의, 평화를 쟁취하려는 청소년들의 수많은 한 것 속에 청소년들의 역사적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기반에서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쟁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는 21세기 인류 역사 발전의 파트너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인정하고 다양한 역할의 사회 참여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이 우리 역사 속에서의 5.18 민중항쟁 등과 같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현실을 개혁하려는 자각을 갖고 그 의지를 개혁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은 독립적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 인권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학원 토론자. 예. 혹시 이런 말 아시고 계시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기본 개념을 갖지 않고 오로지 팥이 난다, 콩이 난다라고만 배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율적인 그런 성향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이고 뭔가 사회적에서 사회 울타리 안에 속에만 놀아나는 그런 청소년을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서학원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또 다른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경순 토론자. 예, 저는 청소년 인권이 침해받는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의 자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회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스스로가 그 청소년 인권을
인권이 어떻게 행해지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청소년 인권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이 스스로 그 인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하고 그리고 먼저 그 인권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경순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혁 토론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수학은 다른 교과에 비해서 좀 더 시간이 많고 많은 그런 시간을 갖고 배우기 때문에 우리들이 수학을 잘 알고 또 많이 알고 싶진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 인권 문제는 우리들이 배우려고 해도 학교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그런 인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청소년 인권이란 것이 무엇인지 대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학교에서 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주현 토론자 의견을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구조적인 문제를 들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중에서도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겠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 토렌스시라는 곳에서 청소년 시의회라는 걸 조직을 하였는데 이 시의회가 뭐냐면은 고등학교에서 대표 6명을 뽑고 대학교에서 대표 2명을 뽑아서 총 8명이서 구성을 한 시의회입니다. 근데 이 시의회가 모여서 결정을 하는 것이 1년 내내 있는 그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의를 할 때 시의원이 참관을 하되 절대 그들의 결정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결정 방식에서 간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의회가 많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확실한 제도적 방법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좀 더 확대하였으면 합니다. 예, 기충만 토론자. 예, 임지연 토론자께서 방금 청소년 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소년 의회는 기성세대 여러분들께서 청소년 인권 발전을 위하여 청소년 의회를 설립하셨는데요. 과연 저희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스스로 자발적인 활동을 했는가 의문점입니다. 기충만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참가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성고 2학년 남원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작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고 해도 일반 학생들은 청소년 인권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고 말 잘하는 학생들이나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국한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인식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은 아까 이상혁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인권 교육을 제도화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쪽에서도 한분 들어볼게요. 네, 저기 맨 끝에 계시는 분 아까부터. 살레시오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조홍범입니다. 예, 저는 우선 구조적인 측면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거기서도 특히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자습을 하고 집에 오면은 적어도 9시, 10시가 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저희를 기다리는 것은 TV를 보면은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고 컴퓨터를 켜면은 인터넷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희를 재미있게 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학교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대신 집에 와서는 그냥 그거를 재밌는 활동 그렇게 그냥 흥미 위주 쾌락으로 그걸 풀어버립니다. 매체가 조금 더 저희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고려해 인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 등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의 방송 등은 흥미 위주의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대중매체 문제점 또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여러 토론자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지명 토론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각 토론자 여러분께 2분씩 드리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2분이 지나면 다른 토론자분께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어느 분부터 시작할까요? 네, 임주현 토론자께 질문권 드립니다.
네, 저는 이상현 토론자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학교 규칙과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학교 규칙을 지킨 다음에 권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청소년 의견이 들어있지 않는 규칙에 대한 그거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년 인권 중에서 교칙, 일단 저는 교칙은 일단 학생회라는 것을 통해서 교칙을 바꾸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회는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학생회에 그런 부탁을 해서 학생회에 있는 회장이나 부회장, 간부들은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교감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교칙들을 바꾸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유리한 그런 교칙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아무리 솔직히 학교에 있는 학생회는 거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학생회장이 아무리 교칙을 바꾸자고 말을 했는데도 교장이 안 된다 이랬을 때는 그런 교칙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 그렇게 나온다면은 우리 전교생이 함께 교감선생님께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크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 자기의 의견을 말하면 아무리 자신의 의지가 강한 교감선생님이라 하실지라도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현 토론자께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조진영 토론자께 청소년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 해서 교복 문제를 예를 들었었습니다. 일단 저는 교복은 먼저 학생들의 신분,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소속감을 나타내주고요. 또한 가난한 사람과 잘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평등하게 해주는 그런 옷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물론 그런 빈부격차를 가려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교복이 구현되었다는 점에서는 저도 참으로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복, 그러니까 두벌과 의복은 하나의 개성의 표현 방법 아닙니까? 네, 청소년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인격에 대한 개성을 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복이라는 것으로 평등하게 만들기보다는 의복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복의 자율화를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복을 자율화하면 좋을지 그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교복이라는 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교복을 통해서 한 학생이 전체 인원으로서 속한다는 구성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개성, 네, 그런 것을 표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교복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까, 질문을? 예. 네, 그렇죠. 이번에는 전천후 토론자께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기충만 토론자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좀 전에 기충만 토론자께서는 청소년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고 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청소년 의회를 예로 드셨습니다. 청소년 의회가 청소년을 위해서 해준 일이 과연 뭐가 있는지 그 예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아직 청소년의회가 설립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회가 우리에게 아직 그렇게 큰 일을 해줄 수 없다고 느끼는데요. 그러나 청소년의회가 앞으로 발전하고 청소년들의 여론몰이를 한다면 청소년들의 의사결정권을 학교나 사회, 가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를 국회나 보다 더 넓은 장소에서 거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이렇듯 청소년회의가 있지만 그 학생들이 스스로 청소년회의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문제점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 청소년회의에게 어떻게 하면은 그 청소년회의 활동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청소년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생의 경우 3년이고 중학교의 경우 3년이므로 3년이나 4년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을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특별령으로 저희 청소년들의 인권을 향상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해 중에 한 가지로 18세에게 선거권을 주겠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청소년 의회 그리고 학생회가 점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학생회가 활발화되고 있는 근거로 하나로 대전 지역에 있는 사립고 세일고등학교를 들고 싶은데요. 대전 지역에 있는 사립고 세일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무회의에 학생회 대표를 매달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사결정권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지만 이러한 주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경순 토론자께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네, 서원고 토론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서원고 토론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청소년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 인식이 생겼다고 보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은 대부분 자신의 어떠한 의사를 갖고 있어도 학생회 및 HR 시간에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해오지 않았고 그에 대해서 어느 결과를 얻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런 토론 문화, 가벼운 주제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간식을 먹을 시간을 정하자. 얼마든지 어린애들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토론 주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작은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그 결과를 몸소 느끼면은 아마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은 더 논리성이 깊은 의견을 내면서 학교의 주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제약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그걸 행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물론 아닙니다. 사회적인 어렸을 때부터 키워오는 과정에서 사회가 그런 식으로 순종적인 학생상을 만들어 오게 됩니다. 교육적인 제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이 결국 학생들이 자신의 주체적인 자가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토론자분들이 상대편 토론자에게 서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지명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네, 기획특집 청소년 원탁토론 청소년 인권을 말한다. 첫 시간으로 청소년 인권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토론자마다 사안별로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들 청소년으로서 인권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에는 모두들 동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땅의 청소년 모두가 앞서 언급한 청소년 헌장의 내용처럼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서 참여의 기회를 갖기 위해선 앞으로 청소년 인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청소년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어느 분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임주연 토론자. 네, 저는 국가와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이 서로 맞물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가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렌스시 청소년시의회 같은 여러 가지 청소년 단체 활동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또한 언론을 통해서 청소년 인권은 이런 거다 그리고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막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가 나에게도 인권이 있고 나에게도 나의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하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임주연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경순 토론자. 예, 저는 청소년과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소년과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기는 참으로 어렵겠지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공익광고 같은 것을 한다면 그 공익광고를 통해서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조아라 토론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조경순 토론자와 같이 의식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의식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교육뿐만이 아닌 성인들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 조아라 토론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네, 조준영 토론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스스로의 각성,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에 앞서서 달리는 기차 안에서 혼자 걷고 싶다고 해서 혼자서 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인 제도가 먼저 전제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명을 비추고 싶은 부분이 학교인데요.
네, 먼저 학교 입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시 제도가 대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소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강화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네, 그런 입시 제도를 조금 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선택형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진영 토론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토론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충만 토론자. 예, 먼저 저희 학생들에게 표면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청소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증이 발급되지 못한 이유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싶은데요. 프랑스에서는 카르테 주제라는 카드를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테 준에는 청소년증인데요. 이것은 경제적 능력이 잘 갖추어 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영화관이나 문화행사, 영화, 오락, 교통, 전반적인 사회 전반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청소년증 카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이러한 영화관이나 교통시설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그 대신 청소년증 카드의 발급에 대한 약간의 지원을 한다면 국가와 그리고 사회 단체들의 힘으로 청소년증 카드가 발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충만 토론자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자리하신 참관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시작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쪽 끝에 흰색 옷 입으신 토론자분. 네, 저는 살레시오 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송입니다. 여기 나오신 많은 토론자분들께서 청소년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할 그런 바탕으로 의식과 함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의식과 제도는 청소년들에게 인권이라는 그 말 뜻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일 뿐이지 그것이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제도가 있다 한들 그 제도는 우리에게 내재화되지 못하고 그 글로만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캠페인을 통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인식에 대해서 깨달음만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주위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우리가 그 청소년 인권에 대해 고찰하고 있을 때 과연 그 옆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편에서도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분한테 한번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동성고등학교 양홍석입니다. 저는 정부의 정책 중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인권센터 활동을 하면서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 따라 청소년은 이렇게 인권이 대두됨에 따라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각 구청에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 부처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업무 부처를 맡고 있는 사람이 청소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청소년에게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발로 열심히 뛸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는데 그냥 청소년 문제 하면은 그냥 머리 염색하고 침 뱉는 애들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관심 없다, 그냥 억지로 떠밀려 온 듯이 하는 그런 분들께서 그런 거를 주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정책의 추진력에 약간 부족함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 인력을 더욱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해서 정부 정책의 추진력을 붙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참관인 여러분 모두 의견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원탁 토론, 오늘은 청소년 인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청소년 인권은 청소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청소년들도 청소년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청소년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더불어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와 사회의 시각도 변할 필요가 있겠죠? 네,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미성숙한 존재라는 식의 생각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은 엄연히 독립적인 존재이고 또 주체적인 존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도 청소년의 권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네,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광주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에서 토론에 참여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 원탁 토론회 문은 언제나 여러분께 활짝 열려있거든요.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아래 나가는 수로 연락주세요. 기획특집 청소년 인권을 말한다. 다음 주엔 청소년이 접하는 제1회 환경이죠. 가정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 청소년 원탁 토론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토론왕으로 뽑히신 분에게는 드림프리에서 집중력 학습기를, 한국 브리테니커사에서 영업한 컨사이스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무조건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 대해서 억압하고 구속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의 그 어떤 의견 개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회가 법제화되어서 학생들의 민주적인 권리들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학교의 운영에 참가해야 된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귀로 기울이고 청소년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어떤 그 청소년의 권리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참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자체의 참여의식이 향상돼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권 운동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틀을 만들어주고 또 좀 더 입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혹은 토대가 마련된다면은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인권이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